안녕하세요. 세상을답니다. 오늘은요, 이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여행지 한 곳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의 장가게입니다. 이 장가게 하면 이 기암괴석이 아주 수려한 풍경을 펼치는 곳으로 중국에서도 무릉원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최병문 씨의 안내로 장가게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가게는 워낙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 관광객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네네. 어떤가요? 직접 가보시니까. 역시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원래 장가게가 너무나 유명한 곳이라서 궁금해서 가봤는데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웅장한 산세하고 기암괴석 바위 등이 아주 너무나 예쁘고 멋졌습니다. 그렇군요. 가기는 좀 어떤가요? 직항이 있나요? 직항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장사까지 가서 네. 그곳에서 버스로 한 4시간 정도 이동하면 장가게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3시간 반에서 버스 이동까지 한 네네. 7시간 정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이런 수려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원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이 사람에 치여서 가기 싫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그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풍경을 갖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장가게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장사공항에서 장가게로 향합니다. 제일 먼저 갈 곳은 천문산인데요.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야 합니다. 길이가 무려 7,400m가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케이블카가 시내 위로 다니네요. 네, 맞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니 절경이 펼쳐지는데요. 멀리 천문동도 보입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해발 1,500m 천문산에 도착합니다. 내리자마자 유리잔도가 있는데요. 절벽에 낸 길 위에 유리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웬만한 잡력을 지닌 사람도 선뜻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아주 아찔한 길이죠. 그렇네요. 바닥이 훤히 보이니까 이거 무서워서 걷겠어요. 네, 길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네. 90도 각도로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죠. 아니 어떻게 절벽에 저런 길을 낼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만들던 사람도 참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귀신도 울고 갈 귀곡잔도라고 불리는 거겠죠. 그런데 눈을 돌리면 풍경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고소공포가 있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도 저는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좀 더 가자 나무에 묶여있는 붉은 천들이 눈에 띕니다. 관광객들이 소원을 적어 매단 것인데 분위기가 좀 묘했습니다. 귀곡잔도는 2km 정도 이어져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하듯 가기에 좋았는데요. 다리를 건너니 사당같이 생긴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온통 붉은 천으로 장식되어 있네요. 네, 중국답죠? 멀리 천문산사가 보입니다. 중국에서 3번째로 큰 사찰인데요. 네. 당나라 때 건축됐다고 합니다. 사찰을 지나니 고운 피리 소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피리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조롱박이 달려 있어서 모양이 좀 독특했습니다. 네. 소리만큼은 좀 청아하고 좋네요. 여기서는 이제 리프트를 타나 봐요. 네, 이제 리프트를 타고 산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건 좀 수월하게 가실 수 있군요. 카메라를 보자 관광객들이 다들 반갑게 손을 흔들어줍니다. 네. 가다가 다시 케이블카로 갈아탔습니다. 천문동에 가기 위해 케이블카의 중간역에서 내렸는데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과정이 제법 복잡하네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다 둘러보기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산비탈을 깎아 만든 99굽이 하늘로 통하는 좁고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서 드디어 천문동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굴인 천문동은 천연 종유굴인데요. 삼국시대에 절벽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절벽 위에 동굴이 있다니까 참 신기해요. 네, 천문동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 시작점에 향을 피우는 커다란 곳이 있는데요. 왠지 더 신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이게 사진 찍기 좋겠어요. 딱 동굴이 보이고요.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시네요. 네, 천문동에 가려면 가파른 999개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네. 아, 이걸 어떻게 오르셨어요? 네, 가다 보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원한 풍경을 위안 삼아 끝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네, 손수건을 꼭 들고 가야겠네요. 이 땀 닦을 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천문동은 1000m 높이의 절벽 위에 열려 있어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에도 여김없이 사랑의 구역이 있었는데요. 낡고 오래돼 보이는 사랑의 자물쇠들이 촘촘하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열쇠 모양이 좀 특이해요. 다른 나라 열쇠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네. 힘들게 올라왔으니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장가계에서의 명산, 천문산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보봉호로 향합니다. 입구에서 긴 폭포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요. 호수까지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장면인가요? 네, 산까치가 뱀을 잡아먹고 있었는데요. 오. 동물들이 철저한 먹이사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산길을 따라 30분 정도 들어가니 드디어 보봉호가 보입니다. 호수 풍경이 수려하기로 유명한데요. 배를 타고 가시나 봐요? 네, 유람선을 타고 호수 구경에 나섰습니다. 보봉호는 댐을 쌓아서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가다가 원주민인 토가족 처녀의 노래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토가족 민요를 불러줬습니다. 주변 호수에는 귀암괴석이 질비합니다. 이렇게 두꺼비 모양의 바위도 있고요. 촛대 모양의 바위도 있는데요. 아마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봉호 구경을 마치고 계단을 따라 한참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 연못이 있었는데요. 시원하게 분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낸다 해서 아기 고기라 불리는데요. 4개의 다리와 발가락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2급 어종으로 지금은 멸종 위기의 동물이죠. 오, 신기하게 생겼어요. 발이 4개예요. 네, 그렇죠. 그림 같은 산중호수와 특이한 물고기까지 아름다운 보봉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룡동굴로 향합니다. 동굴로 가는 입구에는 길거리 음식이 즐비했는데요. 간식거리인 옥수수와 감자는 물론이고요.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구마에 고소한 군밤도 보입니다. 견과류도 다양하게 있네요. 또 동굴로 가는 길에는 먹을 것 말고도 구경거리가 있었는데요. 네. 제일 눈에 띄는 건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곳이었습니다.
아, 이 손가락에 먹을 묻혀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군요. 오, 손가락이 부신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붓으로 그린 것보다 더 잘 그리더라고요. 세상은 넓 때 출연하는 걸 기념해서 미리 만들어봤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감사해요. 드디어 황룡동굴로 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유 동굴인데요. 가장 큰 볼거리는 종유석입니다. 안에는 갖가지 모양의 종유석이 있는데요. 가장 긴 것은 20m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동굴 안에는 배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동굴을 둘러봤는데요. 한 얼마나 되는 곳인가요? 네, 동굴의 길이가 15km의 4층 규모로 크고 웅장했습니다. 네. 배를 타고 둘러볼만 하군요. 네, 동굴 안에는 폭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바닥의 모양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꼭 다랭이 눈처럼 생겼어요. 네, 그렇죠. 오랜 시간과 자연의 신비가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수많은 물레방아가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물레방아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위로 8박 정도 돌아갈 정도. 특이해요. 그 정교함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자산으로 향합니다. 거기에 심리화랑이 있는데요. 모노레일을 타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5km에 걸친 좁은 협곡 구간인 심리화랑에는 기묘한 봉우리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건 삼자매봉입니다. 세 자매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네, 이번엔 노인바위인데요. 네. 주변에 정말 선서에서나 보던 독특한 모양의 봉우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은 양가계로 왔습니다. 험준하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입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양가계는 예전에 산적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라 접근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높은 바위산이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험난한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바위 사이에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계단이 얼마나 좁은가 했더니 덩치가 좀 큰 사람은 비좁을 정도로 좁네요. 네, 정말 좁습니다. 가다 보니 산적들의 소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군요. 네. 드디어 멀리 전망대가 보입니다. 그 주변으로 양각의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 있는데요. 눈앞에 보고 있으니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위로 꼭 병풍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풍경이에요. 산적들이 응거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원가계로 향합니다. 천혜의 절경으로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네. 이곳의 명물은 바로 백룡 엘리베이터입니다. 수직 절벽에 설치된 335m의 이 엘리베이터는 천자산 풍경을 한눈에 보여주죠. 이번에는 대협곡으로 갑니다. 3년 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됐는데요.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계단을 따라 협곡으로 한참을 내려갑니다. 아주 거대한 두 개의 바위가 틈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를 내려가야 되는 신기한 모습입니다.
두 개의 바위가 저렇게 붙어 있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틈이 잘 안 보일 정도인데요. 네, 그렇죠. 내려가는 길이 힘들다 싶더니 협곡 사이에 난 계단이 무려 830개 이른다고 합니다. 대협곡은 다양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뭘 입으시는 거예요? 네, 돌로 든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인데요. 네. 협곡으로 가려면 미끄럼틀을 꼭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미끄럼틀을 타니 금세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들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기념사진을 찍는 건 우리와 비슷했는데요. 놀이공원 가면 저렇게 찍어주잖아요. 다들 동심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협곡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커다란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암벽 사이에 수로를 뚫어 만든 인공 폭포입니다.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 길을 걷습니다. 시원한 물소리에 기분이 상쾌했는데요. 가는 길에 자신의 실수를 잴 수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네, 지루하지 말라고 곳곳에 저런 걸 만들어 놨나 봐요. 네, 가다 보니 휴게소가 나옵니다.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었는데요. 출출한 참에 여기서 음식도 먹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양 꼬치구이인데요. 네.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협곡을 따라 걷는 1시간 정도의 트레킹 코스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는데요. 코스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코스가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겠어요. 네, 아기자기한 폭포와 계곡,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협곡까지 이곳에서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장각의 명성이 괜한 게 아니었네요. 뭐 규모도 규모지만 참 풍광도 수려하고 또 어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 곳을 둘러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 천문산 원각의 양각의 모두가 정말 네. 가는 곳마다 느낌이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그냥 영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네. 가보지 않고서는 정말 느낄 수 없는 그런 멋진 풍경을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치 좀 약 올리시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데 직접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양각에가 네. 그 바위 틈 사이를 벗어나면 또 다른 풍경이 막 보여지고요. 또 계곡을 몇 군데 돌아서 가면 또 멋있는 풍경이 나와서 양각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까 천문산 귀곡잔도도 그렇고 참 볼거리가 풍성한 그런 여행지였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상이 좀 팍팍한데요. 세상 놀다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서 좋다라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HD 영상이 저희 행선지를 정해주죠. 여러분의 HD 영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